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 그러면요, 이런 상황을 북한 김정은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정은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습 하루 만에 북한이 침묵을 깨고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곧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호재인 변호사, 방금 전에 북한 입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서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 그리고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다. 네.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의 영토 그리고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미국이 유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독립 그리고 영토에 대한 어떤 주권 행사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 그리고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린했다,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습 하루 만에 미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란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동병상련, 유유상종. 왜냐하면은 사실은 구도가 똑같잖아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구도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들의 핵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우려해왔던 거죠. 네. 그렇지만 또 한반도 상황은 다르기고 결국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더 강도 높게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사실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핵시설도 이란처럼 폭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북한에 있는 핵시설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영변, 강선, 길주 핵실험장이 있거든요. 이 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의 축발을 3개나라를 지명했어요.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입니다. 네. 이라크는 이미 미군이 공격을 했죠. 이란을 이번에 공격했죠. 북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핵을 계속 개발하던 우리도 공격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만 신범철 소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장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 제거 작전에 만약 들어간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본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시설의 공격보다는 요인 암살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강하게 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이 아까 설명해 주신 뭐 영변, 강선 이런 핵시설을 이란처럼 폭격할 수는 있어요? 미국의 군사 능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아마 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을 갖다가 미국은 다 알고 있고 군사작전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군사작전의 성공 가능성보다는 그 군사작전으로 인한 그 파급 효과가 더 우려되는 거죠. 북한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서울에 대한 집중 공격이라든가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북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워할 거는 다름이 아니라 드론 암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고위 장성들을 뭐 호텔 인근까지 드론이 가서 핀셀 암살을 시도한 바도 있잖아요.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안위가 자신들의 안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안위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도 이제 경호 수준이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당분간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맹을 하는 거죠.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 이게 전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려 들진 않을 것이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네. 필요할 경우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핀셀 암살 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이 드론 암살 가능성을 김정은이 의식하는 듯한 행보가 우리 국정원에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024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김정은의 외부 활동이 좀 증가했어요. 60%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110회 이상 밖으로 나왔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면서 경호하는 사람들의 여러 태도들도 상당히 큰,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예. 그러니까 방아쇠 쪽에 손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원들이. 그렇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신 재밍 차량을 동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변에서 휴대전화나 통신을 막게 하는 그런 작전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드론 탐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김정은이 가는 곳마다 드론을 통해서 탐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본인이 제거될 수 있는 암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있었던 3명의 중요한 암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나에가 이란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후임 야히야 시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마지막으로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도 역시 암살을 당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지도자를 암살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 입장에 대단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신범철 박사, 그러니까 드론 탐지 장비도 지금 도입을 했다는 걸 보면은 아니 김정은 주변에 혹시나 모를 드론이 떠 있을 가능성까지도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드론이라는 것이 막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아까 이야기한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거고 막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인 다른 무기 체계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드론은 사실 밀반입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네. 얼마든지 김정은 측근들이 배신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미국이라든가 북한이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고의 무기가 사실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가 아니라 저런 드론이 될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란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김정은은요. 내부에서는 오히려 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인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렇습니다. 그제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은 김정은이 2016년 현지 지도한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입니다. 네. 여기 보면 중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 가운데가 김정은. 가운데가 김정은이에요.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양쪽에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뭔가 우상화한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업적을 강조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김정은의 그 벽화, 모자이크 벽화가 센터에 들어간 것, 이 센터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그림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번 2년 전에 공개됐던 벽화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 때는 가운데에 김정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김정은이 보이죠. 2023년에는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 21일에 포착된 벽화를 보면 가운데에 김정은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강화는 하고 있지만 아니 그래도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거든요. 김정은의 이런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까요? 뭐 내부적으로 우상화는 계속 강화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우상화가 결과로 이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야 결국 체제가 안정되는 건데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다만 지금의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불리한 구도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체제 안정에는 큰 도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는 순간 북한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아마 미국과의 대화를 고민하거나 남북 대화도 고민할 수가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억제력 차원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외교적 차원에서는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한미 동맹 차원의 대북 대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네, 또 이렇게 매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세계 정세는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